수석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막상 봉하마을에 와서 권양숙 여사를 뵈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권양숙 여사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워서 오는 사람들은 참 많았는데 정책 보고를 하러 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개혁의 성과 보고. 검찰 개혁에 대한 성과 보고를 갖고 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하면서 기뻐하셨는데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눈물 훔치는 여사님을 보면서 저도 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처럼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어찌 보면 못다 이룬 꿈이었습니다. 저는 노사모 회원이었습니다. 아이디 쌀이비를 쓰고 있는 우리는 노짱님이라고 불렀는데 조금은 면목이 좀 서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그 당시는 국토균형발전이었나요? 국가균형발전. 네. 국토균형발전,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지역타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인 나라, 국민통합을 많이 주창하셨는데요.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의 키즈로서 정치를 시작한 이래 중요한 순간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희가 초선 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시절에 청와대로 오찬을 다 함께 초청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치인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이 저의 나침반이었고 정치적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었는데요. 오늘 여기 왔으니 소개해드리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인은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옳은 판단, 옳은 결정, 옳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옳은 선택이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때는 참 고민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도 옳고 B도 옳고 C도 옳고 똑같이 옳을 때는 하나를 선택하는데 본인은, 당신께서는 옳은 길 중에 판단이 잘 안 될 때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 무엇이고 손해가 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럴 때는 옳지만 개인에게는, 본인에게는 손해 가는 길을 선택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정치적 선택을 할 때, 판단할 때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옳은 선택을 하고 그 옳은 선택 여러 가지 길 중에 내가 손해보는 길을 선택한다면 누군가는 오르면서 이익을 보는, 남들이 이익을 보는 그런 길이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항상 오르셨고 그리고 본인이 손해가는 길을 선택했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판단, 선택, 결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은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용기를 낸 정치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아까 참배를 하면서 잠깐 부엉이 바위를 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고 간 유지를 저희 후배들이 잘 받들어서 사람 사는 세상
차별받지 않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한 말씀 모기 하시고. 바위에 떨어진 오기 전에 했습니다.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위치도 없고요. 꼭 밝혀주십시오. 제가 민간인으로서 최고 가까이 있었거든요. 정말 좀 당에서 제발 좀 밝혀주십시오. 꼭 밝혀야 됩니다. 그냥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하살해가지고 자살로 돌아가요? 이런 대한민국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마무리. 네. 오셨으니까 한두 개 질문 받고 짤막하게 대답하고 가겠습니다. 질문할 거 없습니까? 저 뉴스원 금주작입니다. 어디시라고요? 뉴스원 예, 예, 금주작입니다. 예. 오늘 원래 문재인 대통령님 좀 뵐 계획이 원래는 있었는데 네네. 또 문 대통령께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좀 따로 말씀하신 건 없으신가요? 원래 평산마을 방문 예정이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빅모상을 당하셔가지고요. 제가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조문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 손을 잡고 잠깐 앉으시라고 해서 앉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큰일을 했다. 검찰개혁 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격려 말씀 해 주셨습니다. 네, 네. 토마토 김성원입니다. 그 지선 공천을 4월 20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의 마무리 시점은 언제로 보시나요? 지방선거 공천은 억울한 컷오프 없는 경선이 원칙이고요. 그에 따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략 공천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운동장을 넓게 쓰고 그리고 스타팅 멤버를 선발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다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4월 아마 19일이 서울 경선 당선자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것까지 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전국 판을 보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그때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4월 20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동아일보 이수무입니다. 아까 김부겸 총리는 요청하시면서 지원 방안 당내 논의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당내 혹시 전략 공천도 염두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현중 시장 말씀 주셔가지고 어제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이진숙 후보를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했는데 이건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대구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민주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장 민주당 후보로는 사실은 오랫동안 김부겸 전 총리님께 상고 초려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더 이상 이제 시간을 늦추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출마 요청을 정중하게 드린 거고요. 아마도 빠른 시간 안에 김부겸 전 총리님께서 결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장 민주당 후보는 아직 후보 접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결단하는 전후로 추가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당의 당원 당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할 생각입니다. 네, 네.